본 방송은 2월 7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8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수경입니다. 뭐 했다고 벌써 2026년에 1월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26년의 시작인 1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 야자수 팀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새로운 팀장님이 취임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 방송의 PD님이신 황규진 PD님이십니다. 좀 앞으로 어떻게 야자수를 이끌어 가실지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에 계시던 팀장님께서 사실 거의 3년 가까이 야자수에서 활동하시면서 네. 팀장님으로 활약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어쨌든 팀장을 하게 됐고, 사실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하고 이제 열심히 진행해주신 호스트분들, 그리고 좀 주말에 진행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이동하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패널 많이 참여해주시는 저희 야자수 팀 분들과 그리고 특히 칼럼 팀 분들에게도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방송 많이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또 패널 분들도 열심히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도 다 이제 소중한 저희 칼럼팀의 네. 구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자수의 새로운 팀장님과 함께할 주제는요, 2026 시즌을 함께할 재계약한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이번 시즌 외국인 구성이 제가 알기로 이제 작년에 끝이 났는데, 물론 그 사이에 변동이 있는 팀도 있었고, 이제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혹은 또 새로운 얼굴로만 구성된 팀도 있었고요. 오늘 방송에서는요,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도 익숙한 얼굴들, 재계약에 성공한 외국인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황규진 PD님, 서현우 씨, 탁원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팀부터 좀 살펴볼까요, PD님? 네, 오늘은 이제 2025년 순위의 역순으로 한번 키움 네. 히어로즈부터 이제 LG 트윈스까지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이제 지난주에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 특집을 진행했더니만큼 사실 KT 같은 경우는 사실 3명이 전부 도 새로운 네. 얼굴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루지 않겠고, 이제 어쨌든 키움 히어로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볼 선수가 이제 2년 차죠. 라울 알칸타라 선수고요. 90만 달러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알칸타라 작년에 아마 멕시코 리그에서 데려왔을 때 ERA가 8점대였나 6점대나 그랬어요. 물론 멕시코 리그가 엄청난 타고 투자란 걸 감안해도 이게 부상 때문에 퇴출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맞느냐, 폐지 줍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네. 와서는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칸타라와 하영민만 거의 선발 로테이션 주기적으로 돌았던 기억이 나고요. 거의 투수 버전 도슨이 아닌가. 정말 싼 값에 잘 썼죠. 네. 두산에서는 팔꿈치 부상으로 나왔고, 그래서 멕시코 리그에서도 아까 말했던 그 정도의 방어율을 찍으면서 이게 과연 데려올 만한 선수가 맞느냐라고 했는데, 크보에서의 역시 긴 짬밥과 그다음에 피치 디자인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투심이든 커브든 많이 던졌던 것 같은데, 포심 슬라이더 스플리터로 되게 심플하게 바꿨고, 그다음에 제구력이 굉장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커맨드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존에만 우겨 넣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내년에도 3점대 초반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약간 많은 나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 키움에서는 이렇게 살펴볼 선수가 한 명이었고요. 빠르게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이제 연우님께서 키움 히어로즈 또 응원하시는 만큼 그렇죠. 한번 또 사실 작년에는 또 외국인이 이용타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시 이제 좀 일반적인 이 투수 그다음에 한 명의 타자로 돌아갔는데 혹시 뭐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는 살짝 살펴보긴 했지만 또 이제 팬 입장에서 들어보는 것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키움 히어로즈의 3명의 용병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칸타라는 재계약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였고 네이슨 와이스는 그 팬그래프 스토퍼를 보니까 100이 넘는 게 없던데 이게 와서 갑자기 공인구에다 파인타를 바르고 던지지 않는 이상 솔직히 조금 한 하영민 정도는 할 것 같긴 한데 외인한테 하영민 정도 기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타자는 브룩스를 제가 칼럼 맡았거든요. 브룩스 보면 볼수록 약간 눈 좋은데 느린 도슨. 그러니까 하방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 친구가 $90만 였는데 AA에서 되게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어서 충분히 그 정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님께서 또 최근에 얼마 전에 한 이번 주에 와일스에 대해서 칼럼을 또 원주님께서 작성을 야구공작소에 해주셨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원주님께서도 혹시 와일스에 대해서 잠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 팬그래프 스토퍼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KBO면 공도 바뀌고 결국 기준이 MLB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무브먼트가 조금 특이한 투수기는 최근에 이렇게 던진 투수는 잘 많이 못 봤어요. 진짜 저번 주에 말씀했듯이 이 선수야 포심이 무너지면 다른 걸로 살아남기 좀 어려울 거긴 해요. 그래도 구속은 나오고, 그러니까 제구력이 뭐 썩 좋은 건 아니어도 뭐 존안에는 느니까 뭐 포심만 안 무너지면 그래도 뭐 키움에서 원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키움 와일스가 해줘야 되는 건 키움의 젊은 투수들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닝을 먹어주면서 포심만 안 무너지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막 그렇다고 엄청 좋은 성적을 거둘지는 잘 모르겠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키움 히어로즈 얘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팀 이제 두산 베어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산 베어스에도 재계약한 선수가 있죠. 바로 잭 로그 선수고 이제 96년생 2년차 잭 로그 선수는 1년 $110만 재계약을 해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두산이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어빙을 1선발로 예상하라고 데려왔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잭 로그가 재계약을 하게 됐죠. 로그 선수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로그 선수가 이제 일단 키가 그렇게 큰 유형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로스파이어 스텝을 활용해서 사실 좌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죠. 제가 항상 KBO의 외국인 선수 얘기할 때 항상 언급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KBO는 아직까지는 좀 좌타자의 비중이 좀 높고 특히 좀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 중에서는 아직도 좌타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수, 특히 우한 투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테니까 항상 좌타자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특히 우리나라 좌타자들은 좀 메이저리그와 다르게 좀 컨택을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삼진 많이 안 당하려고 하고 타구를 최대한 인플레이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서 이를 어떻게 좀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적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로그 선수는 딱 좌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운 투수죠. 거기에다가 팔각도까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사실 KBO에서 좀 굉장히 안정적인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요. 이 선수는 포심이랑 투심을 좀 섞어서 구사하기도 하고 이제 포심의 수직 무브먼트는 사실 상대적으로 막 엄청 뛰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평 무브먼트는 평균 이상이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포심조차도 똑바로 오는 공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어서 결국은 또 이제 좌타자 상대로는 슬라이더 그리고 우타자 상대는 체인지업이라는 확실한 결정구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두 구종이 로케이션 분리도 잘 되어 있어서 뭐 올해도 사실 저는 별일 없다면 충분히 좋은 활약 펼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워낙에 두산이 좀 팀 자체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잭 로그 선수는 유일한 10승 선발 투수였고 그런 점에서는 좀 재계약한 게 납득이 가는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 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2명의 투수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제임스 네일과 아담 울러 두 선수인데 제임스 네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일 선수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1년 $200만 재계약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신규 외국인 선수가 100만 달러 상한 제한이 걸려 있는데 200만 달러면 그러니까 네. 2배를 받는 네. 셈이 됐는데 뭐 저희 지난주에도 기아 팬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내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KBO 뭐 보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KBO 팬분들이라면 얼추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이 던진 스위퍼 하나만큼은 사실 MLB에서도 충분히 이 스위퍼만큼은 통할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MLB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스위퍼 말고는 딱히 좀 특출나게 통할 만한 공이 없다. 뭐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뭐 그래서 좌우타자 모두에게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스위퍼는 좌타자한테는 사실 거의 던지지 않거든요. 우한 투수가 던지는 스위퍼는 좌타자한테 그렇게 몰려 들어가면 바로 장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던지지 않지만 어쨌든 내일 선수는 좌타자한테도 스위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타입이고 또 거기에 이제 포심은 좀 거의 던지지 않고 투심 패스트볼을 싱커를 활용하고 이제 스태티즈를 들어가 보면 스위퍼가 슬라이더로 뭐 찍히긴 하는데 어쨌든 이 구종 밸류 저도 사실 이 밸류 구종 밸류라는 것을 막 엄청나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수치로 나오는 구종 밸류는 투심하고 체인지업 모두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 점이 그나마 불안한 요소긴 한데 어쨌든 하지만 잘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네. 되고 뭐 기아 팬분들 사실 올해 외국인 타자는 몰라도 투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진짜 딱 그 한국에 남을 수 있는 투수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위쪽은. 제가 그 일본 야구는 잘 몰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뛰기는 쉽지 않은 투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이존을 활용할 수 있는 구종이 없죠. 왜냐하면 투심이랑 스위퍼가 일단 기초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 투심 구속이 148이면 국내에서는 빠르지만 메이저에서는 평균 이하거든요. 네. 그 와중에 체인지업이 그러니까 올해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미국에서 통할 거를 장담할 수가 없고요. 뭐 그래도 국내에서 올해는 체인지업을 좀 어느 정도 구사 비율을 높이면서 좀 더 성적이 좋아졌어요. 삼진도 어느 정도 계속 잡긴 하고 그나마 근데 불안 요소가 하나 있다면 내일의 불안 요소가 아니고 박찬호의 이탈이죠. 네. 그러니까 김대용 선수 수비는 일단 변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럼 데려온 그럼 2루수 1루수 수비는 냉정히 말해서 안 좋죠. 김선민 선수는 이미 좀 2루수에서도 평균 이하 수비수고 1루수는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선호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썩 좋은 수비수라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뭐 내일이 어느 정도 삼진을 잡는 싱커볼러라고 해도 결국엔 싱커볼러면 땅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내야 수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24년에도 내일이 그러니까 ERA는 비슷한데 어레이9이라고 그냥 실책 같은 건 다 포함해서 나오는 그 평균적 채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2024년에는 2.53이었는데 어레이9은 4.16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ERA가 2.25고 어레이9이 2.52. 근데 만약에 기아 팀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ERA는 나쁘지 않게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팀 실점이 연관돼 있는 어레이9 값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저희 연우 씨는 내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딱 크보판 로건앱 정도로 보긴 하는데 로건앱이 로건앱이 올해 삼진을 되게 많이 잡았더라고요. 네. 올해 K9이 거의 10을 넘었을 거예요. 아 그게 9에서 10. 제구력이 진짜 장난 아닌 투수라 원래 그렇게 해서 잡았던 건데 내일이 로건앱 정도의 로케이션을 가지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데일이 얼마나 박찬호의 그 빈자리를 메꿔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비 사실 하려고 데려온 유격수 수비를 좀 강화하려고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내일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 아담올러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PD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올러 선수도 간단하게 프로필 먼저 짚어보면 94년생이고요. 이제 2년차 맞았고 1년 12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그 기아의 외국인 이번에 계약한 좀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네일 선수는 되게 빠르게 계약을 마쳤거든요.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 되게 빠르게 계약을 해서 좀 놀랐는데 오히려 반대로 조금 올러는 재계약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올러 선수가 그렇다고 해외로 다시 돌아갈 만한 성적을 거둔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올러를 대체할 만한 외국인을 좀 찾다가 결국 올러가 가장 낫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 선수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25년을 기준으로 포심 슬라이더 합쳐서 75% 정도 던졌으니까 사실상 거의 투피치 투수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포심의 평균 밸류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까 로그 선수가 수직 무브먼트보다는 수평 무브먼트가 좀 좋은 투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러 선수는 좀 반대로 이제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포심을 던졌고요. 그러니까 사실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포심을 던진다? 이거는 사실 하이 패스트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인데 또 이렇게 보면 사실 반대로 좀 떨어지는 공과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쨌든 기대한 만큼은 아니진 몰라도 좀 좋은 삼진 스토프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뭐 네일 선수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땅볼을 많이 소프트 컨택을 유도하는 타입이라면 올러 선수는 좀 삼진 스토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2년차 시즌을 맞이하는 만큼 좀 철저한 분석이 좀 상대 팀들에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제 3, 4구종으로 던지는 커브랑 체인지업을 한 10% 전후로 던지는데 이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높여서 다양성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하지만 뭐 결국은 포심 슬라이더가 워낙 안정적인 만큼 올해도 또 내일과는 좀 다른 유형이지만 어쨌든 기아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담올러 선수가 그 시즌 중에 인터뷰했을 때 그 기아에서 한국에서 야구하는 걸 되게 즐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전까지는 좀 경쟁하면서 야구를 했는데 한국에서의 야구는 되게 즐겁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재계약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메이저리그 올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도 간간히 좀 얼굴을 비추던 선수긴 했는데 사실 네. 레귤러로 뛰던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이런 선수들이 한국에 오면은 본인이 그 흔히 말하는 에이스 대접을 받으면서 야구를 막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고 네. 연봉도 팀에서 엄청 많이 받는 편이고 이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적응에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그 점에서 일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들이 일본에 가면 외국인 선수끼리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쵸. 근데 네. 일본은 그러니까 보유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럼 2군에서 올라오지 못한 외국인 선수 많거든요. 진짜 일본은. 많죠, 일본. 근데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됐든 퇴출이 됐지 2군으로 쫓겨나서 묵혀놓진 않잖아요. 그쵸. 외국인 선수를. 그런 면에서 요즘 메리트를 느껴서 오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좋습니다. 그럼 저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빅터 레이에스 선수 재계약 성공했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이제 타자 외국인 선수입니다. 어느덧 3년 차네요. 이제 94년생 우투 양타 선수고요. 1년 140만 달러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타자들이 KBO 환경에서는 잘 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컨택을 가져가면서 개파워를 뽑아내는 유형인데 제 개인적인 취향의 선수는 아니긴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뒤에 에레디아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롯데가 과연 레이에스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느냐라는 좀 너드 관점에서의 생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롯데 관련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롯데 문제가 장타가 안 나온다잖아요. 네. 그게 어떤 문제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가 레이에스가 홈런 한 13개 정도 친다고 해도 외국인 선수에게 13개는 좀 아쉽죠? 홈런이. 특히 롯데처럼 지금 홈런을 생산이 잘 안 되는 팀한테. 네. 그러니까 물론 다음 시즌에 나승엽, 윤나고왕, 황성빈은 빼야겠죠. 아무래도 거포가 아니니까. 나승엽, 고승민, 윤동희가 홈런 생산력이 더 올라간다면 레이에스가 홈런을 좀 적게 치고 뭐 장타보다는 컨택 위주로 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과연 이게 팀에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의문은 전 아직 잘 못 버리겠어요. 뭐 근데 못 바꾸죠. 사실 KBO에서 이런 선수들 못 바꾸죠. 절대 못 바꾸죠. 우르크 125 정도 쳐주는 선수 괜히 바꿨다가 잘못되면 그거대로 골치 아프잖아요. 네. 작년에 그 롯데가 한번 그 대참사가 네. 있었죠. 더 신중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뒤에 에레디아랑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근데 전 레이스가 조금 더 불안한 게 여기서 타격이 조금 더 무너지면 레이스는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는 수비랑 주루에서 밸류가 마이너스죠. 수비 주루 밸류는. 그렇죠. 그래서 좀 만약에 떨어지면 롯데 입장에서 좀 빠르게 결단에 내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보에서 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컨택이랑 중장거리 잘 나오네요. 네. 근데 도슨, 호이페, 에레디아, 케이브 등등이 이런 식으로 크보에 잘 연착륙을 했는데 네. 약간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올해 약간
공인구 반발 개수가 조금 조정이 있었고 투고 시즌 되니까 문제가 병살 머신으로 네. 예, 둔갑을 해가지고 공을 네. 못 띄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약간 탄도의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실 레이에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롯데 니즈에 맞지 않는 선수라고 네. 네.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올해도 한 우르크 120 정도는 칠 것 같긴 한데 나이도 이제 슬슬 쌓여가고 네. 좌익수에다가 이제 주루가 주로 거의 꽝이죠. 네. 수비는 안 하는 게 팀에 도움이 되면 지명 타자로 근데 사실 뭐. 롯데에서는 지명 타자를 레이에스 선수가 전준우가 전준우가 있기 네. 때문에 음. 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그거보단 어려워서. 나은 거죠 진짜 음. 전준우 선수보다는. 좌익수 서 있다 수준이다. 그러면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좀 되게 찬반이 갈렸던 것 같아요. 이 레이에스 재계약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가 이제 NC 다이노스 팀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선수는 이제 라일리 톰슨입니다. 96년생이고 KBO에 들어온 지 이제 2년 차 올해로 됩니다. 1년 125만 달러 재계약을 했는데 그래도 레이에스 선수에 비해서는 좀 더 명확했던 것 같아요. 재계약 네. 여부가. 라일리 작년에 워낙 이제 걸출한 외인 투수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 맞습니다. 탈삼진률이 장난이 아니었죠. 음. 그래서 포심을 제가 릴리즈까지 딱 따면서 봤는데 암슬롯에 비해서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구속이 나오는 날은 이 크보 수주에서 언터처블이죠. 그래서 컨디션 안 좋으면 난타당이 좋아가지고 작년 후반기에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원래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삼성의 수아레즈 느낌? 원래 알버토 수아레즈. 예, 상위 리그로 가면 불펜 느낌인데 하위 리그 수준이라 그냥 때려박는 느낌? 그래도 이미 오버밸류급의 스토프죠. 네. 그래서 한 150, 152 정도로만 평속이 방어가 되면 닥터 K가 되는데 암슬로상 이미 커브 슬라이더 너무 좋다. 그리고 너클 커브는 이미 크보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거의 80 스케일 플러스급이라 백스윙이 일단 짧아요. 그래서 다치는 것도 이제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체력 문제만 보완된다면 내년에도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120만 달러를 준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 NC가 외국인 투수를 사실 굉장히 잘 데려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패디 선수도 있었고 하트 선수도 있었고. 네. 근데 사실 뭐 올해도 막 패디랑 하트랑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접촉을 좀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패디도 그렇고 하트도 그렇고 메이저리그에서 너무 좀 최근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KBO에서 막 이름 날리다가. 네. 근데 사실 저는 굳이 왜 저는 라일리를 먼저 잡고 그 둘 중에 한 명을 데려오는 건 몰라도 라일리를 왜 냅두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라일리 선수가 정말 좋았고 아까 연우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정말 너무 괴물 같은 외국인 투수들이 앤더슨도 그렇고 폰세도 그렇고 그런 선수들이 맞아요. 많아서 눈에 안 띄었지 이 NC가 가을 야구 진출할 수 있었던 거에 굉장히 큰 지분을 라일리 선수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또 탈삼진율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25시즌에 216개의 탈삼진 기록했고요. 이게 역대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8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 팀으로 NC 구단으로 따지면 역대 1위 기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우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얘기해볼 NC 다이노스의 선수는 맷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나이가 조금 있죠. 91년생이고 어느덧 이 선수도 3년 차입니다. 1년 130만 달러 재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인가요? 사실 데이비슨이 어떤 선수인지 모르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살짝 언급을 해보면은 네. 뭐 일단 데이비슨의 저는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는 응원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NC 구장에 한번 갔었는데 네. 그 데이비슨 응원가 나올 때는 좀 약간 데시벨이 확실히 네, 좀 많이 네.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올 시즌에 사실 좀 부상이 있었습니다. 부상이 있어서 그런데도 사실 40개 가까이 홈런을 때렸어요. 이 NC에 아까 롯데가 좀 장타력이 부족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데이비슨이 없다면 NC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뭐 NC의 주축 타자인 박민우 선수, 박건우 선수, 권희동 선수 이런 선수들이 김주원 선수도 그렇고 사실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홈런을 데이비슨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NC가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삼진이 많고 헛스윙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아무리 좀 KBO 레벨에서도 데이비슨 정도의 장타력을 가진 선수는 당연히 헛스윙률이 높고 삼진이 많지만 이를 약점이라고 하기에는 데이비스 선수가 보여주는 생산력 자체가 이를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을 수준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올 시즌 불안한 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 30대 중반으로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상 관리 이게 특히 거포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계속 잔부상을 시달리다 보면 정말 뭐 땅볼 머신, 삼진 머신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좀 NC가 적절하게 뭐 지명타자로도 가끔씩 내보내고 하면서 관리를 해주느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딱 나오죠. 36. 작년에도 경기 112경기 뛰면서 36홈런인데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에이징 커브 타는 걸 보면 파워가 무너지거나 컨택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네. 뭐 타율은 워낙 계속 높게 찍히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긴 하다. 근데 확실히 나이가 35대는 게 리스크긴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에 재계약한 선수들은 뭐 팬분들이라면 너무 환영할 만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선수가 아리엘 후라도 선수입니다. 96년생, 벌써 4년 차예요. 1년 170만 달러 재계약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좀? 대체 얘를 왜 버렸을까? 후라도는 제가 좀 잘 알죠. 네. 한때 매치가 많이 수집했던 이것저것 다 던지는 선수 느낌인데 매치가 이때 마이너리그에서 버렸던 이유가 구속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팔도 한번 쬐었고 했는데 포심, 싱커, 커터, 커브, 슬라, 체인지업까지 다 던집니다. 아마 커터가 가장 적게 던지는 커터가 한 5%인가 6%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이미 제구력은 완성형이고 구속이 아무리 안 나온다 한들 평속 방어는 잘 돼서 데뷔 전에 베이스볼 아메리칸에서 플러스 등급 포텐셜의 제구력을 가지고 있다. 메이저 기준으로 60 스케일이면 크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팀에서는 원테인이 그랑 가장 비슷한 유형인데 구속이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 날에도 이제 싱커를 잘 던지면서 손쉽게 상대 나갑니다. 내년에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키움에서 있었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닝을 먹었다는 점. 물론 메커니즘상 다치는 게 더 이상한 거고 나이도 이제 막 30인가 29인가 96년생이죠. 아니 96년생이죠.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버린 것도 버린 건데 보류권을 그렇죠. 안 가지고 버렸다는 게 사실 문제죠. 이게 다른 해외 리그로 진출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국에서 되게 삼성 팬들만 빼고 다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후라도 선수 덕분에 이게 그리고 후라도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파나마 대표팀으로 올해 WBC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아까 연우님께서도 짚어주셨던 대로 사실 너무 많은 이닝을 먹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거의 뭐 매 시즌 이닝 탑3 안에는 항상 후라도 선수가 이름을 올렸었는데 네. 이게 이 WBC의 문제점 중에 그러니까 뭐 WBC뿐만 아니라 이제 좀 몸을 일찍 만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실 그렇게 되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본인이 계속 몇 년 동안 꾸준히 가져왔던 루틴이 어떤 방향에서도 조금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옛날에 이제 슈어저 선수 같은 경우도 그 WBC를 시즌 중간에 하면은 자기는 나가겠다. 하지만 3월에 하면 자기는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특히 투수들한테는 이런 매년 지켜왔던 루틴이 한 시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많은 이닝을 먹었던 선수가 어쨌든 WBC에 출전해서 3월 초부터 공을 던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후라도 선수가 이제 네 번째 시즌이고요. 이제 25 시즌이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던 시즌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을 야구 무대에도 밟게 됐고요. 가을 야구에서도 물론 좀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네,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삼성 팬들한테는 이 재계약 소식이 너무 환영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가 이제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환영할 만한 선수죠. 르윈 디아즈 선수입니다. 96년생 선수고 KBO 어느덧 3년 차 1년 160만 달러의 재계약을 했습니다. 원준 씨 좀 어떻게 보셨나요? 홈런 50개 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그렇죠. 아무리 라팍이라고 해도 뭐
올해 50개 칠 거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뭐 못해도 30개는 치지 않을까요? 저 진짜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후라도리 디아즈는 맞습니다. 진짜 확실히 구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한번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좀 슬럼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구장에 도움받아서 홈런이 몇 개 나오다 보면 훅 불타오르는 타자들이 있는데 제대로 불타올랐죠. 맞습니다. 삼성 타자들이 이게 그 사이클에 워낙 많이 타긴 하는데 디아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네. 극심하게 타지 않나. 네. 구자욱과 같이. 근데 미국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해외로 가기 좀 어려운 타자는 맞아요. 그쵸. 워낙 홈구장 도움도 많이 받기도 했고 수비나 뭐 주루 수비는 당연히 안 마이너스.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타자들이 미국에서도 살아남기 되게 어렵거든요. 미국에서도 적당히 장타를 많이 쳐준다고 해도 이게 일루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삼성 팬 아닌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운한 소식이겠지만 네, 좀 오래 볼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디아즈 선수가 클래식 스탯들은 괜찮은데 이제 아무래도 홈 원정 편차가 좀 심해서 세이버 매트릭스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래서 해외로 가긴 좀 어려워졌고 그래서 삼성 팬들은 오히려 조화를 외치고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디아즈 선수 클래식 스탯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스탯이 정말. 네. 어쨌든 이 디아즈 선수도 아까 원주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복이 엄청 심한 선수죠. 기복이 왔다 갔다가 좀 편차가 큰 선수긴 한데 이제 워낙 타오를 때는 정말 진짜 미친 듯이 치는 선수인 만큼 저는 이게 또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올 시즌에는 막 시즌 중반 지나가면은 기복이 막 엄청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26시즌에는 앞뒤에 구자욱과 최영우 선수가 배치되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조금 한숨이 네.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작년만큼 하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작년이 너무 잘 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도 뭐 가장 무서운 외국인 타자 중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25시즌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투수를 상대로 400타석 그다음에 좌투수 상대로 200타석 정도 들어왔는데 뭐 한 2대1 비율이긴 하지만 OPS만 보면은 오히려 좌투수 상대의 기록이 더 좋았을 정도로 그냥 사실상 완벽한 타자였습니다. KBO에서는. 그리고 또 굳이 또 단점을 뽑아보자면 진짜 발이 엄청 느리다는 건데 뭐 외야수도 아니고 코너 외야수도 아니고 일루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굳이 뽑은 단점일 뿐이고요. 저는 올해도 40홈런 전후로는 충분히 쳐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딱 3-40홈런 정도가 프로젝션인 것 같긴 하고 약점이 너무 뚜렷해서 상위 리그는 어렵죠. 뭐 거친 성구한 조급할 정도로 공격적인 접근법에다가 마크위드로죠. 거의 컨택도 사실 크보 기준 55 정도인데 근데 어차피 그 약점 잘 공략한 날은 삼성 좌타가 싹 다 그냥 네. 침묵한 날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삼성 라이온즈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딱 두 팀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해볼 팀은 SSG 랜더스인데요. 랜더스의 경우에도 이제 두 선수와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 나눠볼 선수가 이제 투수죠. 미치 화이트 선수고 94년생. 올해 1년 120만 달러의 재계약을 성공했습니다. 또 이제 랜더스 팬이신 원준 씨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크보 기준으로 괜찮죠. 뭐 네. 확실한 스타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좀 재계약하는데 좀 오래 걸렸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팀에서도 뭔가 더 나은 옵션이 있으면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피처빌리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이닝을 부상 이슈도 좀 있었고 네. 이닝을 그것 때문에 이닝을 많이 먹어주지 못했고 좀 제구력도 썩 좋다고 하기는 어렵죠.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지금 만약 근데 괜히 이상한 외국인 투수를 올 바에는 네. 화이트면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WBC 건너뛸 정도로 시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좀 더 건강하면서 이닝을 좀 많이 더 먹어줘야겠죠.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같이 영입한 베네치아노가 1선발로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 1선발과 2선발 그 사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1선발로 띄워줘야 되고 그걸 해줄 구위는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옛날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옛날에 뭐 폰트나 앤더슨도 처음 왔을 때 이 정도로 잘하진 않았잖아요. 구위는 좋았어도 네. 뭐 화이트도 잘하면 좀 더 본인의 노력이 있다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SSG 팬이신 또 그렇죠. 수경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는 사실 아까 저희 점심 먹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안 했으면 좋겠다
같다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제 직감인데 작년에 경기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피처빌리티가 좋지 않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시즌 그래도 전반기엔 좀 괜찮았는데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왜 경기를 보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선발로 나왔을 때. 네.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좀 WHIP도 높아지고 좀 선수들을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좀 보면서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원준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더 좋은 선수가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또 한번 이제 영입을 할 때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작년에 좀 안 좋은 사례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 그냥 안전하게 1년 더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저는 사실 SSG 팬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실 화이트 선수가 한국 대표팀으로 WBC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는 좀 한국 팬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WBC 네, 입장에서 대한민국 조금 팬.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구위가 워낙 또 확실하다 보니까 선발진 뭐 짧은 이닝으로 활용하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조금 아쉽고요. 이제 SSG가 외국인 계약이 조금 좀 늦었죠. 전체적으로 네. 늦었는데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팀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외국인 구성을 마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12월 말에 발표가 네. 났죠. 네. 어차피 앤더슨은 사실 떠나는 거였고 못 그다음에 잡아요. 앤더슨은. 화이트, 에레디아 모두 좀 재계약에 저는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화이트 선수는 뭐 9위는 확실하니까 넘어가더라도 사실 부상 없는 시즌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작년에 네. 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제가 알기로는 약간 1루나 2루 송구에 대한 약간의 좀 입스가 있다고도 들었고 제가 약간? 실제로 직관 갔을 때도 되게 막 불안하게 그러니까 수비 자세도 불안하고 송구도 불안하게 하는 거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를 좀 맞습니다.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사실 좀 KBO에는 각 팀마다 조금 진짜 빠른 발과 기습번트가 주목인 좌타자들이 꼭 팀에 한두 명씩은 꼭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팀이 좀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팀도 몇 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대처가 쉬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관리하는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약간의 입스라고 하셨는데 네. 약간이라기에는 조금 치명적이에요. 그게 아, 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을 야구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렇게 가까운 거리 송구가 좀 안 돼서 네. 이게 선수 멘탈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좀 불안한 네, 모습을 보여서 네, 그 저도 부분 직관 갔을 때 봤는데 송구를 하는 자세부터 막 이런 자세로 막 송구를 해가지고 저 진짜 놀랐거든요. 네. 투수가 던지는데 무슨 막 네. 가끔 있어요 그런 투수들. 송구 못한 투수들. 네, 그래서 이번 비시즌 준비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보내고 삼진 더 잡아야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도 이제 랜더스의 이번에는 타자입니다. 기에르모 에레디아 선수고요. 이 선수도 어느덧 KBO 4년 차고 나이도 이제 조금 찼습니다. 91년생이고요. 이번 시즌 130만 달러 1년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레이스랑 비슷하죠. 컨택 기본으로 해서 갭파워 위주로 하는 네. 외야수인데 에레디아는 주루랑 수비 밸류가 나온다 정도죠. 근데 사실 작년에 저는 중도 퇴출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게 부상도 길었고 전반기 성적이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후반기에 말도 안 되게 불타올라서 네. 그러니까 팬그래프랭 그러니까 스태티즈 WRC 기준으로는 네. 커리어 하이예요. 141을 찍었어요. 그래도 슬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나이가 35이죠. 네네. 근데 데이비슨이랑 동갑인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에이징 커브를 더 맞으면 더 세게 맞는 쪽은 그쵸. 아무래도 LAD야겠죠. 컨택 위주에다가 갭 파워 선수의 수비랑 주루 밸류가 나온 선수니까. 근데 뭐 앞에 근데 SSG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말했듯이 딱히 우승을 생각하고 있는 팀이 아니에요. SSG. 어차피 그러니까 작년에도 가을 야구를 막 갈망한 팀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겠죠 이번 네. 겨울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딱 로하스 태클 탈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가다가 멜로하스 순이요. 네. 좀 못해지면 중도 방출을 하든 시즌 끝나고 빠이빠이를 하든 뭐 좋게 끝내는 식으로. 굳이 뭐 왜냐하면 SSG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지금 문학에서의 우승이 아니고 청라돔 시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굳이 리스크를 안고 성적이 뛰어난 선수를 버릴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성적이 막 훅 떨어진다 해서 막 급하게 방출할 이유도 없죠. 네. 뭐 그냥 천천히 시간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일 없이. 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아까 딱 로하스 주니어 말씀하셨는데 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로파워로 두들겨 패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물론 로하스는 로파워도 나왔지만 완전 타자죠 한국 기준. 하지만 에레디아는 확실히 그 힘이 진짜 마구 좋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결국 나이가 먹어서 패스피드 하락으로 이제 컨택이 안 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만약에 SSG가 컨텐딩을 했으면 바꿨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작년 홈런 13개인데 문학에서 문학에서. 13개면 뭐 아니, 다른 구장 가면 10개도 못 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작년 문학이 파크 팩터 낮긴 했는데 아이 그래도 너무 작아요. 근데 뭐 파크 팩터 낮다고 해가지고 문학 펜스가 갑자기 이게- 뒤로 밀리는 건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파크 팩터랑 홈런 팩터는 좀 다른 영역이다 음. 보니까 이게 하여튼 그냥 뭐 SSG는 좀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에레디아랑 같이. 네. 사실 145 WRC 140 치는 선수를 갑자기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작년에 부상이 좀 있긴 했지만 결국 아까 데이비슨도 그렇고 이게 성적이 하락하는 것보다도 이게 부상을 계속 잔부상을 어쩌다 보니까 당하게 된다는 게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신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에레디아 선수 뭐 팀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가져온다는 걸 들었는데 맞아요. 그걸 떠나서 어느 정도 성적을 뽑으려면 현실적으로는 올해 중간이라도 조금 운이 안 좋으면 교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안 할 것 같아. 옛날에 21년인가 로맥도 사실 마지막 해는 교체했어야 된 선수였는데 그냥 안 바꾸고 갔잖아요. 네. 그때도 성적 안 나와도 막 크게 문제 없다는 식의 마인드여서 이제 올해는 그게 좀 더 세져졌다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가. 그렇죠. 그리고 일단 많이 깎였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그 연봉 계약금이 많이 많이 까였죠. 깎이고 25시즌이 180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 투타 합쳐서 리그 메인 선수 중에 1위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50만 달러. 네, 50만 달러가 깎인 130만 달러에 재계약을 하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팬의 입장에서 이제 좀 더 많은 타석에 좀 서줬으면 좋겠다. 이제 25시즌에는 규정 타석도 채우지를 못했고 31타석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타율은 꽤 굉장히 좋았거든요. 3할이 넘는 팀 내에서 유일한 3할 타자로서 활약을 했고 3할 3푼 9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리그 1위였던 선수가 이제 양의지 선수 3할 3푼 7리였는데 올 시즌에는 저희 PD님 말씀해주신 대로 좀 타석도 많이 서고 부상 관리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팀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 팀은 이제 작년에 우승팀 LG 트윈스입니다. 이제 LG 트윈스도 이제 두 선수와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선수가 치리노스 선수입니다. 이제 타팀 입장에서는 정말 좀 슬픈 소식이고 저희 LG 트윈스 팬이신 PD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뭐 저희가 지난주에는 제가 녹음을 진행을 하면서 그 신규 외인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중간 대체 외인으로 들어왔다가 재계약에 성공한 선수들까지 언급을 해서 그렇지 네. 사실 LG는 유일하게 KBO 팀에서 결국 시즌을 마친 3명 외국인하고 전부 다 재계약한 팀이 되었죠. 네. 뭐 그럴 만도 제가 합니다. 저번 주에 토로트 선수 극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칠리노스 선수 간단하게 프로필 살펴보면은 이제 93년생으로 나이가 좀 있는 투수고 사실 MLB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부상이 정말 그냥 커리어 내내 부상을 달고 살았던 선수여서 사실 저는 데려왔을 때 좀 찾아보고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올 때부터 사실 그냥 건강만 하면 KBO에서 충분히 통한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결론적으로 좀 한 시즌 돌아보면 좀 불안하긴 했지만 결국은 건강하긴 성공했습니다. 막 중간에 뭐 로테이션도 한번 걸러주고 그다음에 좀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사실 팔꿈치 통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4차전에 등판해서 6이닝 1실점 등으로 호투해주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막상 기대한 것보다 막 엄청나게 대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애초에 방금 전에 제가 아까 LG 외국인 선수들이 3명 다 모두 재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막 리그를 정말 초토화시킬 만한 선수는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폰세 선수나 앤더슨 선수 같은 경우는 MLB에서 바로 채가잖아요. 뭐 폰세 선수는 거의 1년에 $10,000,000씩 받고 계약을 받았는데 네. 어쨌든 이 치리노스 선수 투심, 포크, 슬라이더 똑바로 오는 공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화면상에서도 무브먼트가 진짜 좀 KBO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무브먼트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세 개 구종 모두 밸류 괜찮았고 사실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진 적이 그냥 커리어 처음이라기보다는 생애 처음이에요. 생애 처음이니까 조금 후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LG의 싱커볼러인 만큼 LG의 내야 수비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관건은 결국은 얼마나 건강한 시즌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좌타자 상대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보기엔 전부 다 체력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모습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치리노스만 LG 선발 투수 중에 유일하게 ERA보다 FIP가 더 안 나왔거든요. ERA가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그 본인의 그 구위를 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리노스 뭐 LG 내야 가지고 못 던지기가 더 어렵긴 한데 한국 오면서 공인구 수혜를 좀 더 받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크로스 스텝을 굉장히 특이하게 밟더라고요. 네 맞아요. 1루 쪽으로 쏠리게 밟는데 이것 때문에 싱커가 더 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탈삼진이 좀 독특한 이런 스트라이드 때문에 더 나오는 것 같고 LG 내야진이기 때문에 삼진 못 잡아도 상관없고 구속 떨어져도 무브먼트만 살아있으면 그리고 그 투구 폼만 계속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고 딱히 하락세를 탈 거라 생각도 안 드네요. LG는 로테이션 한두 번 걸려줘도 돼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예비 선발이 그 대체 선발이 웰스예요. 웰스. 넘어가시죠 웰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선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G 트윈스의 오스틴 딘 선수고요. 1년 170만 달러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보시나요? 사기요 사기. 잠실에서 30홈런 치는데 타율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다 갖춘 선수 아닐까요? 테임즈 보급형 테임즈 느낌인데 테임즈는 그래도 주루가 물론 당연히 급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다 갖춰도 솔직히 주루도 느린 편 아니에요. 빨라요. 그렇죠. 오히려 좀. 볼선비가 1대1인데 잠실에서 홈런 30개 친다니까요. 이 선수도 아마 1루라 가지고 이제 상위 리그에 가기는 애매한데 어떻게 이런 일도 데려왔지? 피디님 되게 흐뭇하게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토로스트 선수 극찬을 하긴 했는데 올해는 막 오스틴 선수 사실 막 스탯을 뭐 홈런을 몇 개를 쳤고 그다음에 막 올 시즌과 24년 시즌 비교해서 뭐가 어때고 저는 이런 얘기 하기보다도 그냥 저는 오스틴 선수 그냥 항상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네. LG에 와주셔서 이게 LG 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KBO를 한 10년째 봐오는 저 같은 모든 분들 입장에서는 LG는 외국인 투수는 막 엄청 나쁘지 않게 뽑아다가도 외국인 타자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경우가 계속 그랬었거든요. 이제 막 22년도에 리오 루이즈 그다음에 로벨 가르시아 이런 선수들 그다음에 좀 더 예전으로 가면 막 저스틴 포 옛날에 LA 에인절스에서 뛰었었죠. 저는 이런 선수 가끔씩 자다가 생각나면 벌떡벌떡 깨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 안 보게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제 오스틴 선수 행복하시고 여기도 써놨는데 가정의 평화도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스틴 선수 항상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오스틴 선수 아내 사라 씨에게도 항상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스틴 아들이 굉장히 귀엽거든요. 아, 맞아요. 엄청 댈러스도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네. 그리고 오스틴 선수가 작년 10월달에 그 한국 시리즈 기간에 그 또 딸을 출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네이비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항상 잘 크길 바라겠고요. 이게 뭔가 야구 방송이 아니라 좀 다른 걸로 넘어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난 3년 이제 오스틴 선수 4년 차고 오스틴 선수도 93년생이면 이제 사실 좀 30대 한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긴 한데 네네. 뭐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어떤 지표를 봐서도 올해 조금 부상이 물론 있긴 했었는데 이것도 결국 부상이 문제겠죠. 이제 옆구리 내복사근 부상을 당해서 한 달 정도 빠졌고 실제로 그 기간에 LG가 엄청 고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만 올해처럼 작년처럼만 해준다면 저는 타선은 김현 선수가 빠져나가긴 했지만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올 시즌 타선은 걱정은 크게 안 하고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앞에 말했듯이 그 루이즈나 가르시아 데려온 이유는 그때는 3루수랑 2루수가 그렇죠. 빵꾸난 서건창 자리였잖아요. 네. 이런 서건창 뭐 그때 많았어요. 네.
근데 3루에 문보경 딱 자리 정착, 네, 잡고 정착하고. 2루에도 신민재가 자리 잡으니까 좀 편하게 1루수를 데려올 수가 있었죠. 그게 확실히 크죠. LG 입장에서는. 사실 딘 오스틴 딘 원래 외야수죠. 외야수죠. 외야 외야수인데 일루인데 다 자리가 딱 찼으니까 갈 이제. 필요가 없죠. 제가 그러니까. 원래 23년도에 개막전 때는 외야수 수전했습니다. 개막전 음. 때는 좌익수인가 우익수 수전했고 그때 이루수가 서건창 선수가 1번 타자로 오 마이 나왔었죠. 갓. 네, 근데 이제 원래 1루로 기회를 주려 했던 이재원 선수가 그때 시즌 초반부터 부상을 당해서 오스틴 선수가 1루로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한 3년째 1루수로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전화 위복이 잘 됐죠. 외야수 하려고 데려온 선수가 1루수에서도 수비도 사실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해주거든요. 네. 뭐 홍창기, 박혜민 있고 왼쪽에는 레프트에는 김현수 세워두니까 솔직히 갈 이유가 없긴 하죠. 게다가 메인 타자인데 공격력을 더 펌핑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이제 부러워요 이제. 이 구성으로 그러면 리핏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저도 주변에서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26년은 그래도 삼성 아니면 LG가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삼성이 생각보다 전력이 좀 특히 타선은 저는 솔직히 삼성이 LG보다 훨씬 세다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불펜에서 삼성이 조금 밀려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26 시즌을 앞둔 재계약 외국인 선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한 시즌의 성적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팀 전력, 부상 이력, 적응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다 보니 모든 팀이 계약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이 결정들이 이번 시즌이 끝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